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집이 안 팔려서 미치겠습니다. 중개소마다 매수자 계약 포기, 부동산 하락 신호가 뚜렷한 가운데 특히 강남 아파트와 소형 아파트, 새 아파트 하락이 두드러지고 있어서 부동산 하락 신호가 아주 두드러진 상황입니다. 하락장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으로 매수자 계약 파기를 들 수 있는데, 거래 파기와 청약 당첨 취소, 등기 후 되팔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금매는 언제 잡아야 하며 청약은 어느 곳이 좋은지 등급별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바랍니다. 유료 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매수타임과 입지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자, 집이 안 팔려 미치겠습니다. 중개소마다 매수자 계약 포기. 자, 슈퍼맨하고 지금 원더우먼이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 무거운 집을 들고 있는데 아주 상징적인 모습이죠. 자, 이제 계속 올랐던 집이 이제 추락하는, 이렇게 영끌한 모습들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자, 이거 한번 펴보실게요. 지금 부동산 하락 신호가 아직 뭐 100%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또다시 겨울에 임하면서 아주 강력한 하락 신호 세 가지가 있어요. 강남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거. 두 번째, 소형, 잘 빠지지 않는 소형이 떨어진다는 거. 그리고 새 아파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거품이 심했던 것들이 무너진다. 이게 하락의 씨앗이거든요. 자, 먼저 강남.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의 선두주자예요. 항상 올라갈 때 강남이 먼저 올라가고 떨어질 때도 먼저 떨어지는데, 서울 평균보다 아직은 강세지만 하향세가 두드러져요. 실거래가는 이미 일부 지역 하락을 했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전국 아파트로 확대됩니다. 소형, 대세 상승과 대세 하락이 역시 선두주자인데 중대형 평형보다 하락폭이 커요. 지금 소형이. 실거래가 하락률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중대형으로 확산되고 있어요. 소형이 빠진다는 것은 이건 하락 위험성이 높아졌다. 새 아파트가 떨어진다? 자, 대세 상승과 하락의 선두주자가 새 아파트인데 그쪽보다도 오히려 하락폭이 커요. 왜? 그동안에 23년, 24년에 새 아파트가 더 올랐거든요. 실거래 하락률이 아주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구축으로 확산되는 중이에요. 자, 오늘 하고자 하는 말이 이거예요. 계약 파기까지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어떻게 매수자가 계약 파기?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파는 사람이 집값 올라가니까 그냥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 일부 포기해버리고 파기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거 매입하는 사람이 파기를 해요. 매수자가 파기한다. 이 말은 그만큼 집값이 추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거래를 파기하는 경우가 있고, 당첨된 청약을 취소하는 경우가 있고,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등기하자마자 바로 되팔기하는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어요. 먼저 거래 파기, 매수 가격보다 하락한 매물이 증가해요. 내가 매입을 했는데 지금 옆에서 매입한 게 더 싸. 내가 차라리 포기하는 게 그보다도 더 나아. 그렇게 계속 떨어질 것 같아. 이러니 포기하는 거예요. 계약금 10%보다 실거래가가 그 10%보다 더 떨어진 곳이 막 나와요. 매수 아파트보다 더 좋은 입지. 이거 안 잡고 좀 봤더니 더 좋은 곳들이 더 많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금매가 출현하니까 파기해버리는 거죠. 당첨 취소. 청약 당첨. 뭐 안 좋은 곳이야 취소할 수 있는데 무난한 곳도 괜찮은 곳도 취소해버리는 거예요. 청약 경쟁률도 높았는데도 취소.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분양권, 입주권, 금매, 이 당첨 계약보다 오히려 저 금매 잡는 게 얘보다 나은 것 같아. 그러니 포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기다리면 더 떨어질 것 같아. 그러니 포기하는 거죠. 등기 후 되팔기. 10% 포기하자니 너무 아까워. 그래, 뭐 당장 집값 뛸 것 같지도 않으니 계약 치자마자 내놓겠다. 물론 이때 취등록세라는 게 있어요. 그걸 따져보겠죠. 자, 10% 계약 후에
집값 하락하니까 등기 후 되팔기. 계약금 10% 취소보다 취등세가 더 낮으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겠죠. 자, 매도가 되지 않아서 더 낮은 가격에 매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몰릴 수도 있어요. 이해 가셨죠? 자, 이번에는 자, 매도자 띄우기, 계약 취소 조심.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상승장에도 나타나는 거지만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어떤 일이냐면, 자, 신고가 계약 후 다시 취소, 국토부 집값 띄우기 의심거래 541건 적발. 보세요. 매도자가 집값을 띄우려고 억지로 띄우려고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신고가 시켜놓고 취소. 2021년 서울 아파트 취소 거래가 무려 50%나 신고가를 찍었대요. 그러니까 신고가 찍어놓고 그냥 안 해버리는 거야, 계약을. 신고가 후에 취소. 울산, 서울, 인천, 세종 순으로 많았어요. 집값 띄우기, 허위 신고, 시세 조작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21년에는 주로 파는 사람이 많이 취소를 했고요. 22년에는 매수자가 많이 취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매도자가 많이 취소했어요. 23년, 4년에. 그러다가 최근에 와가지고 또 매수자 취소가 늘어나고 있어요. 고가, 비싼 거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15억 초과 얘들 취소가 22.7%. 취소해놓고 집값 띄우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왜? 집값 폭등시키려고, 띄우려고. 집값 띄우기. 특정인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 반복해서 신고가 거래 후에 해지시켜버려요. 이게 1085건이나 돼요. 가능합니다, 그게. 법인을 활용해서 신고가 띄운 후에 해제. 부동산 거래법, 공인중개사법, 소득세 탈루법에 다 위반이 되는 행위인데 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자, 이번에 집값 폭락 요인. 1인 가구가 1000만 시대입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여러분들 1인 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부동산에 좋지가 않아요. 주택시장이 붕괴된다는 시나리오예요. 집값 폭락 요인이 세 가지가 있어요. 1인 가구 1000만. 이 1000만이라는 걸 잘 알아두세요. 빈집도 1000만 시대입니다. 보면 너무 빈집이 1000만이냐. 순수 빈집은 200만인데 다주택자들이 가지고 있는 집은 본인 거 빼고 나머지 다 합치고 하면 1000만이나 돼요. 남는 집이죠, 한마디로. 은퇴 세대도 1000만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너무 부동산 아파트에 몰려 있어요. 재산이. 다른 나라는 30% 정도밖에 부동산에 안 몰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70% 이상이 80%가 부동산에 묶여 있어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자기 자산에 빚까지 해가지고 150% 이상이 부동산이에요. 1인 가구 1000만 시대. 23년 1천만 가구. 전체 가구의 약 40% 1위네요. 1인 가구의 특성이 뭔 줄 아세요? 20대, 60대 이상의 노년으로 빈민층들이 많아요. 주택 욕구도 감소하고 경제적으로도 빈곤층이고 소형도 선호하죠. 빈집이 1000만 시대. 26년에 빈집 약 200만에다가 다주택자 그리고 분양까지 합치면 1000만이에요. 빈집 200만, 다주택 700만, 분양 100만. 특성 주로 수도권하고 비수도권 또는 수도권 외곽이라든가 지방 선호를 안 하는 지역, 비선호 지역이 많아요. 빈집이. 은퇴세대 1000만 시대입니다. 이제 이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국민연금 갖고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 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어요. 1, 2차 1500만 명. 와, 80%가 부동산에 치중돼 있대요. 집값이. 그 자기 자산의 80%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4로 OECD 1위입니다. 노인 빈곤율이 왜 이렇게 높을까 했더니 가장 컸던 이유가 자녀들한테 다 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고마운 줄 모릅니다. 자녀들한테 주어봤자. 이제 주기는 주되 내가 가난하면서까지 주지 마시라고요. 65세 이상 25% 초고령 사회입니다. 저출산도 심각해요. 이 세 가지 때문에 결국은 집이 무너질 건데, 자, 이거 한번 별표를 해볼까요? 청약 A급 지역도 판단하고 금매와 비교하라. 이제 청약 가점이
좋은 분들, 특공이 됐든 일반이 됐든 당연히 기다리겠죠. 자, A급지는 기다려도 돼요. 어디냐? 서울 대부분 지역, 특히 강남,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강남은 로또입니다. 그러니 커트라인이 84점 만점에 75점 또는 80점. 커트라인이 75에서 80이에요. 엄청나죠. 뉴타운 500세대 이상도 경쟁률은 있죠. 3기 신도시가 중요합니다. 3기 신도시 택지지구는 대부분 지역들이 분양가 상한제를 받으니까 투자 수익이 높답니다. 교산, 광명시흥, 복정, 위례, 신촌, 낙생, 과천, 수방사, 왕숙, 청계, 창릉, 구리, 진건, 바로 이런 데가 A급지예요. 지금 A급. B급은 어디냐? 3기 신도시의 대부분 지역인데 의왕, 월암, 안산, 장상, 계양, 부천, 대장, 원종, 역곡, 시흥, 하중, 구성, 용인, 구성, 장항. 자, 그 다음에 수도권 지방의 대단지이면서 싸게 분양하는 곳들. 이게 B급지입니다. 그럼 C급지는 어디냐? 뭐 A, B, C는 큰 차이는 안 나요. A는 아주 좋은 거고 전반적으로 뭐 C급까지 청약을 받아도 돼요. 운정, 우정, 회천, 검단, 구월, 하중, 거모, 신길, 대암의, 진접, 진안, 봉담, 단. 이게 분양가 상한제로 분양가가 싸겠지만 입지가 조금 떨어지는 곳들이라 분양가가 낮아야 돼요. 분양가가 높아버리면 C급지는 좋지 않습니다. 수도권 지방의 대단지, 괜찮은 곳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D라고 안 하고 제가 F라고 했습니다. 이런 데는 절대 하면 안 돼요. 서울 소규모 단지의 분양, 미분양으로 남아있는 것들 또는 수도권 지방에 잘 들으세요. 자, 3기 신도시를 뺀 수도권 지방의 대부분 70%는 F예요. 좀 미쳤죠, 정말? 잘 골라야 돼요, 그러니까. 하락장 마이너스, 할인 분양, 이거 안 당해본 사람 모릅니다. 분양가는 4억인데 분양가에서 1, 2억씩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나마 3기 신도시는 그렇게 안 떨어져요. 신고가 찍습니다. 이거 계속 올라가요. 근데 주로 재건축, 재개발 또는 3기 신도시를 제외한 좀 외곽이나 이상한 곳의 분양, 도시개발 지역 보통 이러잖아요. 또 택지 지역도 좀 입지가 좀 안 좋은 곳들 또는 고분양가로 맞은 곳들, 이런 데는 위험합니다. 분양가에서 10에서 40% 떨어질 수도 있어요. 할인 분양, 떨이 분양. 자, 부동산 만점 투자와 빵점 투자. 웬만하면 투자할 거라면 이렇게 하세요. 자, 반드시 재개발 빌라 속도 좀 나오는 것들, 신속통합 아셨죠? 모아타운 신속통합, 뉴타운 이런 거, 고가 아파트가 많이 빠진 것들, 폭락한 아파트, 그리고 3기 신도시 분양권 이런 거, 서울 아파트, 강남의 아파트, 얘들은 장기적으로 하락장에 잡든 상승장에 잡든 얘들은 다 좋아요. 근데 빵점 투자, 자, 아파트는 다 좋은데 상가를 잡으면 안 됩니다.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근데 예외를 따지지 마세요. 전원주택 큰일 납니다. 타운하우스 이런 거, 지역주택조합, 협동조합 쳐다도 보지 마세요. 요즘 민간 임대 있죠, 민간 임대, 여기에 조합들이 들어가요. 협동조합이라는 명칭으로. 그거 진짜 안 좋습니다. 대부분 오피, 도생, 생수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일반 빌라, 생빌라라고 하죠. 그리고 토지 절대 안 좋은데 왜 토지를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제 폭등락이 심하고 빠른 세 가지 이유. 왜 요즘은 상승과 하락이 기간이 짧고 또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많이 올라갈까요? 바로 이 세 가지. 핸드폰 어플 때문에 그래요. 이제는 웬만한 분들 다 볼 줄 알아요. 부동산 정보, 뉴스라든가 유튜브라든가 플랫폼 회사 이런 것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그 다음에 수시로 취득할 수가 있어요. 두들기기만 하면 다 나와요, 정보가. 핸드폰 간단하게 보면서 흐름 다 알 수 있어요. 뉴스도 제목만 쫙 읽어볼 수도 있고. 폭등락이 심화됩니다. 그래서 상승장에는 매수가 막 폭발하니까 더 불안해서 막 영끌하는 거야. 하락장에는 지금 난리 났으니까 잡으면 안 되겠구나, 매수가 실종되는 거고. 이게 워낙 빨라요. 두 번째는 소통도 많이 합니다.
부동산 소통을 주로 카톡이라든가 단톡방, 카페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정보 소통을 하고 있죠. 정보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테마, 트렌드 자꾸 주고받다 보니까 내가 몰랐던 이런 것들 듣다 보니까 지식이 쌓이는 거죠. 소통. 다양한 연령층, 젊은 층부터 고령층까지 컴퓨터를 잘 못 다루더라도 이제는 핸드폰만으로도 소통을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투자자가 급증을 하고 있어요. 이제 실거주보다는 투자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잘못 잡으면 끝장이니까. 투자 급증, 다양한 정보를 얻습니다. 전국적으로 투자 확대. 지방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지방 사람들이 하나같이 서울에 관심을 가져요. 근데 예전처럼 서울 사람들이 지방에 관심 가는 사람 거의 없어요. 잘못 잡았다가는 쪽박 찬다는 걸 알기 때문에. 투자 공부도 합니다. 부동산 경제 온오프라인 신청해가지고 특강도 듣고 유료 특강, 무료 특강 여러분들 뭐 SBS 비제나 박스 경제나 많이 있잖아요. 부동산 채널들. 거기에서 듣고 온오프라인 신청하는 거죠. 투자 실행, 유망지역, 저평가, 타이밍, 입지 이런 것들을 배워가지고 꾸준하게 우리가 강의를 꾸준하게 100시간 들어서 실력을 쌓는 방법도 있지만 명강의 있죠. 특강, 명강의 단 1시간만 해도 완벽하게 깨우칠 수가 있어요. 핵심 위주로 잡아주면. 그래서 특강이라는 게 중요한 거죠. 투자 목적 노후 대비. 이제 예전에는 수익형 부동산이 많이 떴어요. 근데 제가 이거 순서를 가르쳐 줄게요. 무조건 이렇게 가야 돼요. 아파트 갭 투자가 1번이에요. 2번은 아파트 전월세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수익형 부동산입니다. 왜냐? 이제 신도시가 자꾸 생기고 하면 상가가 늘어나요. 그러면 공실 생기고요. 제일 안 좋은 게 이제 수익을 바라보기 위해서 하는 투자가 안 좋아요. 월세는 받을지 몰라도 이 집값이 안 뛰어요. 이 부동산이 안 뛴다고. 또 월세마저도 띄엄띄엄 받게 돼요. 왜? 공실 생기니까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수익이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를 잡고 갭 투자한 다음에 차라리 몇 년 투자해갖고 불린 다음에 현금을 찾아갖고 그걸로 쓰고요. 얘를 또 투자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 노후 대비 수익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상가, 오피, 다가구, 매입 5억짜리를 잡았어. 5년 차익 5천 정도 돼요. 한 5천 올라갔다고 쳐요. 5년 동안 150만 원, 5년 월세 대충 봤더니 1억이야. 그러면 올라간 거 5천에 월세 1억 해가지고 대충 했더니 1억 5천 정도 벌어내요. 자, 아파트 갭 투자 시세 차이. 서울이라든가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 자, 5억 가지고 상가 이런 거 안 잡고 자 10억짜리가 5억으로 떨어진 아파트에 갭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5년 지난 다음에 얘는 무조건 10억으로 올라갑니다. 서울일 경우. 운이 따르면 10억도 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나는 5억만 뛴 것으로 계산할게요. 총 5억의 시세 차익을 거두네요. 압도하죠, 수익형을. 압도하잖아요. 얘는 5억이고 얘는 5년 만에 1.5억밖에 안 돼. 월세 합쳐봤자. 그러면 아파트 전월세. 자, 시세 차익. 서울 상급지 대단지 아파트. 자, 5억 전월세 줬다는 건 이제 똑같은 돈으로 시작이 하니까 아까는 10억이 5억으로 떨어진 걸 갭 투자한 거죠. 자, 그리고 10억짜리도 잡을 수 있죠. 5억으로 갭 투자하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그대로 잡아야 돼요. 월세 받으니까 그대로. 그러면 자, 플러스 6천 전월세니까 2억 상승. 왜냐하면 아까보다는 훨씬 덜 뛸 거 아닙니까? 아까는 10억짜리를 5억으로 갭 투자했지만 지금은 10억짜리를 못 잡아요. 5억 월세 받으니까 그대로 5억짜리밖에 못 잡아. 5억짜리는 집 아파트가 안 좋잖아요. 월세 100만 원 받고 뭐고 해봤자 2억 6천. 결론적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되네요. 투자 목적은 결국 갭 투자가 1번이고요. 차선이 아파트 전월세. 왜? 아파트 값이 뛰니까. 제일 안 좋은 게 수익형입니다. 자, 이제 부동산 잘못 생각하는 6가지. 강남은 안전하다? 그렇죠. 보통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가니까 안전한 건 맞는데 폭락장에 그때는 위험할 수 있어요. 제일 많이 떨어지는 게 강남입니다. 비싸니까. 근데 장기적으로 안전한 건 맞아요. 분양가가 안 떨어진다? 분양가 밑으로 안 떨어진다? 질문 자꾸 해요. 분양가 밑으로도 떨어지나요? 무슨 소리예요? 분양가 밑으로 1,000만 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분양가. 그러면 10%면 1억, 40%는 4억, 1억에서 4억 떨어져요. 함부로 분양받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미분양 잡으면 안 돼요. 엄청나게 손실 봅니다. 1,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10억 기준으로 1억에서 4억. 떨이 분양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할인 분양. GTX 전철 쪽은 무조건 올라간다. 무슨 얘기 하세요? 하락장에는 더 떨어져요. 얘들이 상승장에 뛰어가지고. 서울은 버틴다? 아니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서울이. 근데 하락장에는 가격이 비싼 만큼 더 떨어지죠. 자, 청약 경쟁이 센 곳은 뛴다? 무슨 얘기 하세요?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역시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송도 같은데, 동탄 같은데 보세요. 하락장에 폭락하잖아요. 소액 투자는 안전하다? 뭐가 안전합니까? 물론 덜 떨어지겠지, 소액이니까. 근데 팔리지도 않고 평생 그 소액하고 그 소액 부동산하고 결혼하고 살아야 돼요. 안 팔리니까. 여러분들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못하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1주택자 갈아타는 방법. 나는 1주택으로 돈 벌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갈아타기 해야죠. 좀 소강기 때 나쁜 거에서 좋은 걸로. 알았어요? 서울이나 상급지로 갈아타세요. 아파트로 갈아타세요. 호재가 있는 곳으로 갈아타세요. 그 다음에 갈아타기는 끝난 것 같아 내가. 그럼 돈이 조금 있어. 추가 매입하세요. 일시적 2주택으로 추가 매입하시고 갭 투자하면 좋고요. 분양권 해도 좋고, 설령 2주택이 된다 할지라도 세금 내고 확실히 올라간다는 보장만 있으면 세금 양도세 내버리고 사는 거예요. 자녀 앞으로 해주세요. 나 추가 매입했다고 끝 이게 아닙니다. 자녀도 챙겨야 돼요. 왜? 결혼할 때 집 사주는 게 아니에요. 집값이 떨어졌을 때, 소강 상태일 때 사주는 게 진짜인 거예요. 갭 투자 매입시켜주거나, 또는 돈이 없으면 자녀 활용해갖고 신용대출로 매입을 하게끔 하거나, 분양권 이걸 활용하거나. 자, 집값이 추락하는데 방독면을 썼네요. 위태롭죠? 2015년부터 10년간 여름만 되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르고 겨울만 되면 집값이 조정하기를 반복하는데, 이번에는 대세하락으로 전환할까요? 감사합니다.